여야 모두 지방선거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군을 두고 당내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면서 개판 논란, 대선 패배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내용에 조금 휩싸인 모습인데요. 오늘은 민주당 분위기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심 끝에 결정을 하신 겁니다. 서울시장 네. 출마 결심. 어떤 이유로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는 겁니까? 서울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죠. 네. 수도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어떤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좀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 가장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마음이 드디어 섰고요. 그래서 네.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더 젊고 더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네. 적었던데요. 네. 예.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네.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젊다고요? 네, 사실 뭐 제가 예. 적은 나이는 아닌데 네. 상당히 어린 나이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나흘 전에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지도부가 복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역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실제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586 중심으로 한 세대의 용태론도 이야기하셨던 그랬죠.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 다시 이제 그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용태론을 얘기했다거나 또는 사퇴를 한 것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당이 추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어떤 흐름을 쭉 어떻게 보면 대변해 오셨던 분이 다시 이제 출마하신다면은 그 전체적인 흐름과도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김남국 의원은 오히려 선당 후사 아니겠느냐. 당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독배를 마신 것 같은 생각으로 소영길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예. 전반적인 분위기, 특히 서울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여러 의원들 생각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 그런 기류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송 전 대표 출마에 이재명 상임고문의 마음 명심이 실린 것 아니냐. 정성호 의원도 그 절에 찾아갔었고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출마 선언 그러니까 등록을 하기 네. 이틀 전에 통화를 했어요. 고문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 했습니까? 예. 예, 이재명 고문이 뭐라고 했나요?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통화의 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거는 예. 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특정인을 뭐 염두에 두고 지지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다라는 그렇군요. 것이고요. 예. 저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응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재명 고문이 직접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특정 후보를 미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네. 이야기를 했나 예, 보군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등록하기 이틀 전이니까요. 어제가 등록한 날이고 이틀 전이면은 화요일 정도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내에 이낙연 전 대표 차출론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있는 건 맞습니까? 이낙연 후보를 뭐 단일하게 내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경선 과정의 어떤 활력이라든지 또는 경선 과정의 여러 가지 흥미,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경선에 좀 참여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울 지역의 의원들이 지금 여러 방식과 형식으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누군가를 추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떻게 하든지 경선을 거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그 의원님에 대해서 네.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약간 경선이라고 하는 좀 정상적인 절차를 예. 좀 안 밟으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아, 또는 뭐 누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약간 경선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려고 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걸 이제 의심을 했었던 것 같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보면 경기지사에 이제 출마하려는 민주당 후보들은 많은데 네. 서울시장 출마는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네. 쉽지 않다,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인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지지율이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아, 예. 자, 그렇죠.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새로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사실 흠을 잡는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누가 더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데 적합한 것인가 예. 또 누가 그런 적합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은 네. 제가 좀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적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차별화가 있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더 젊은 서울시 그리고 더 새로운 서울시 그 더 새로운 서울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곧 이제 아마 소상이 아. 그 밝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서울이 전국에서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부가 집중돼 있고 네.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함이라는 것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에 대한 불안함, 주거 안전에 불안, 대한 예. 불안함, 예. 취업에 대한 불안함, 환경에 대한 불안함.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시거든요. 저는 그 불안과 싸우고 싶고요. 예. 불안을 해소하는 그래서 살고 싶고 좋은 서울 이런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아침에 네. 뭐 들으셨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서 이게 대선에 패배한 정당 맞나?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냈잖아요. 네. 거기에 박주민 의원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일단 임대차 3법의 경우에 네. 시장에 좀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임차인들의 네.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 취지, 네.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 박 위원장님도 공감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좀 서둘었던 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서둘렀던 부분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예측을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분도 저희 정치권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원칙 하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앞으로 공약 같은 것은 이제 추후에 발표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민주당 현안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네네. 당내 현안 가운데 이제 검찰의 수사권 박탈 네. 관련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 이야기. 일단은 우리 박주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네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게 처리가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에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실제로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검찰 개혁 예. 관련된 여러 그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 중심되게 논의하는 것은 이제 수사와 기소를 좀 더 분리하는 방향에 대한 것이거든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논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당내에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내용을 마련하거나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길게 끌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서로 이게 정당의 이해가 맞지 않을 경우에 이제 안건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 언론중재법 처리할 때 보면은 제대로 안건심사가 안 되고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사보임하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면서 혹시 그런 전철을 다시 밟는 것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보임 자체가 뭐 그것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사보임이라는 건 뭐 늘상 있는 문제고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도 사보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법사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사보임이 잦은 상임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시기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방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신 권성동 네, 의원님도 사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야당도 쭉 보면은 동의하셨던 의원님들이 많고 예. 지금 이제 곧 여당이 되시겠군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뭐 잘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그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던 대표적인 논리가 아니 민주당 너희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판단과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게 분리가 되든 수사와 기소가 모두 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고 한다라는 정치적 의심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과의 대화도 더 깔끔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만약에 문정부 내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뭐 새로운 정부 출범이 5월 10일이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국회 선진화법 보면 약 90일 정도 안건심사위원회에 심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바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당내에서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아마 화요일 날 의총이 열릴 거고요. 그때 내용에 대한 부분, 처리 방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한 이제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이죠. 합의가 되면 제일 좋죠. 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합의가 안 돼도 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대검에서 오늘 입장문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들어와서 분장을 하면서 예. 귀로만 들었습니다. 대검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일단은 그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거기에 김호수 검찰총장 역시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이 현상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결국은 이제 대검 입장이니까 검찰총장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뭐 검찰 입장에서야 검찰 조직의 권한이 축소된다든지 제한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물론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듣긴 듣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인권 침해가 적고 합리적인 수사 모델이 무엇인가 네, 이것들을 중심으로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검 입장문에도 보니까 국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법안,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되겠느냐. 그리고 당내에서도 경찰에만 수사권을 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이제 수사권을 줄 경우에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있는 나왔었죠.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로드맵이나 프로세스를 당연히 만들고 네. 같이 발표를 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막 실시됐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련의 수사 여러 가지 뭐 산자부 압수수색도 있고요. 민주당은 이 수사가 모두 표적 수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표적 예. 수사다라고 완전히 규정짓는다기보다는요. 예. 좀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고발이 이루어진 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격성에 대해서 좀 놀라는 것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네. 또는 허위 이력 관련된 사건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있든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렷하게 진척이 되는 모습은 또 안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교가 너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될 때는 당연히 뭔가 정치적 의도 또는 정치적 눈치 보기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상임고문 네. 뭐 6월 지방선거 전 등판론 나오고 8월 전당대회 역할론도 나오는데 이재명 상임고문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당의 상임 고문입니다. 당연히 상임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마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은 각 지역에서 뭐 유세를 좀 도와달라라는 예. 요청이 많을 거고 당연히 당인으로서 그런 역할들 충실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젊고 더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겠다면서 출마 선언한 박주민 의원 만나봤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도 발표한다고 하니까 다시 만나볼 기회를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